나 없이 마트 가지 마라 두 번째 리뷰입니다. 그럼 과연 식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식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용 식품을 고를 때 어린이 비타민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첨가물로 따지자면 오히려 젤리나 사탕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는 그 영양 성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주 주시는 거는 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유기농 과자 많이 먹죠. 아이들에게 과자 대신에 아이들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기농 간식의 경우에는 그 주 재료가 유기농일 뿐 다른 첨가물들은 기존 과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를 때에는 반드시 유화제나 쇼트닝, 그 다음에 방부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수적으로 나트륨이나 당, 그 다음 포화지방의 양이 훨씬 적은지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우유 먹는 걸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흰 우유를 먹기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한테 뭐 딸기 우유라던가 바나나 우유를 주면서 그래 그래도 우유 먹었으니까 라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ml의 콜라를 따지면 그 200ml 콜라 안에는 각설탕이 약 한 7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데 그래서 콜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딸기 우유는 한번 볼게요. 200ml 안에 대략 뭐 회사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딸기 우유에는 11개 반, 바나나 우유에는 11개, 초코 우유에는 9개 반 정도 분량의 설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유를 먹는 건지 설탕을 먹는 건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장. 자, 간장은 우리 한식 요리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양이 비록은 좀 적긴 하더라도 뭐 국에서도 쓰고 뭐 조림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뭐 나물 뭐 이렇게 간할 때도 쓰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왜 원재료가 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첨가물들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맛과 향을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간장 같은 경우에는 탈지대두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탈지대두는 저는 처음에 이제 대두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뭐 비슷한 콩이겠거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탈지대두는 대두보다 훨씬 더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만들다가 남은 그 찌꺼기 있죠. 그 찌꺼기 콩 찌꺼기를 탈지대두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저급한 좀 재료를 쓰다 보니까 맛과 향이 뭐 풍미가 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첨가물들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간장과는 다르게 뭐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런 간장들에서는 캐러멜 색소나 MSG, 그 다음에 액상 과당 등을 사용해서 맛과 색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나 나트륨 그리고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재래식 간장을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뭐 이런 재래식 간장은 시중에서 마트에서 구입하기는 어렵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재래식 간장 또는 전통 간장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간장인데요. 이거 성분표 한번 보려고요. 원재료 명에는 역시 탈지 대두가 엄청 크게 써 있고 과당도 있고 향미 증진제도 있고 뭐 감초 추출물도 있고 그런데 영양 강화제는 왜 들어간 거지? 참고로 MSG라는 말 대신에 표기할 때에는 향미 증진제라던가 그 다음에 L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게 MSG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에는 제가 궁금해했던 햄과 소시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햄과 소시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 아질산 나트륨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아질산 나트륨만큼 확실한 발암 물질은 없다고 또 하네요. 근데 왜 알면서도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느냐? 얘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발색 효과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기를 더 신선하고 더 빨갛게 더 붉게 맛있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균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방부제 역할 네 번째로는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육가공식품에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뒷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질산 나트륨은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 밖에 많은 첨가물들을 대신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오무첨가 햄이다 라고 적혀있는 햄들도 햄은 햄이다. 사실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고기를 다져서 기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짜투리 고기라던가 질이 좋지 않은 고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다져서 각종 첨가물을 넣고 그다음 맛과 향, 색을 낼 거기 때문에 굳이 좋은 고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햄이나 소세지는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도 다양한 첨가물들은 피할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두부입니다. 두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명만 보시고 뭐 이 브랜드는 괜찮네, 믿을만해 이렇게 해서 고르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0% 국산 콩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소포제나 유화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첨가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두부는 저희 어머니가 사다 주신 두부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엄청 크게 무첨가, 소포제, 유화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명을 보면 대두 100% 외국산. 우리 엄마한테도 말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 식품 중에 하나죠. 뭐 달걀국, 계란말이, 계란국, 같은 말이지. 뭐 계란찜, 볶음밥, 뭐 그냥 후라이로 먹기도 하고 굉장히 친숙한 재료인데요. 저는 달걀 고를 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류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너무 비싼 거는 이제 비싸서 부담스럽고, 또 너무 싼 거는 너무 또 싸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대 가격 중에서 햇섭 마크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랑 이제 뭐 왕란인지 좀 더 큰지 크기랑 개수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햇섭 인증 마크에 대해서 예전에 살충제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다 거의 그 햇섭 인증을 받았던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달걀을 고르기에는 좀 햇섭 마크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달걀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유기농 인증 달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기농 인증 마크가 달린 달걀은 넓은 축사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살면서 이렇게 생성된 달걀이고, 사료 또한 농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달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건강한 달걀은 무항생제 동물복지 자연 방사가 적혀져 있는 달걀입니다. 자, 이 달걀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인데요. 단 사료에는 조금 기준치 이하이긴 하겠지만 농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달걀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강한 달걀은 무항생제와 동물복지 마크가 있는 달걀입니다. 자, 이 달걀은 닭의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 사료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무항생제 마크가 있는 달걀입니다. 항생제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공장식의 비좁은 그 컨테이너식 환경에서 닭들이 이제 자라는 환경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달걀은 아무런 인증 마크가 되어 있지 않는 달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나 그다음 뭐 빵을 만드는 곳, 그다음에 뭐 김밥이라던가 이렇게 달걀을 재료로 쓰는 그런 음식 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항생제와 농약 사료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의 환경에서 생성된 달걀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소류입니다. 채소류는 유기농과 무농약 마크만 인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마크 없이 그냥 친환경 또는 뭐 무공해, 청정이라는 단어만 있다면 이거는 조금 인증받은 건 아니니까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농약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화학 비료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건강한 흙이 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소비 선택이 될 거라고 이 책은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유기농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또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유기농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채소와 야채류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껍질을 깎아먹는 과일은 꼭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잘 씻어서 조금은 두껍게 깎아 먹으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브로콜리나 청경채 같은 경우는 원래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버섯도 거의 농약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 같은 경우도 제철에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기농이 아니어도 좋다. 네, 지금까지 1, 2부에 걸쳐서 식품 첨가제와 그 다음에 건강한 식품을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추려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접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닌 이상 이러한 식품 첨가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이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값싸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식품들을 공급받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들이 안전하고 미량이기 때문에 섭취해도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요즘 현대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양의 식품 첨가물들이 축적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중복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의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도 식품 첨가물이 거의 뭐 4, 50개 이상 그 종류의 첨가물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외식이나 뭐 반찬을 사 먹는 경우도 많고 냉동식품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하루 동안 섭취하는 첨가물의 양과 개수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현대 과학으로는 이 중복 섭취, 계속 섭취하고 있는 이 중복 섭취에 대해서 위험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각각은 안전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칵테일 효과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증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식품 첨가물을 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의 일부분인 건데, 저도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앞쪽 부분에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지? 그럼 뭘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저자도 100을 안다면 50은 피할 수 있지만 만약 10만 알고 있다면 5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제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